발바리 사건. 한 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일컬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려 19차례의 강도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다. 일명 땡땡 발바리 사건.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만 7명이며 그중 2명은 초등학생이었다. 이러한 대담하고 잔인한 사건을 예방하고자 범죄 프로파일링에 나섰다. 자,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공간에서 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좀 범죄자의 좀 심리를 좀 알고 싶어서 좀 교수님과 함께 이런 곳으로 나왔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풀들, 이런 데에 막 범죄자가 숨어 있다가 딱 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쉽게 숨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걸리는 거죠. 그죠, 탁 튀는 거죠. 네.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하죠. 거죠. 저 사람 저기 왜 숨어 있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럼 위험한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 이 근처에? 여기 딱 앞에 보이네요. 여기서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네. 이제 작은 공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여기 싹 안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을 쉽게 뭐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은폐할 수 있는 저런 공간들이 사실은 위험한 공간이라고. 그럼 오히려 이게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경계를 위해서 쌓아놓은 담들이 오히려 범죄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투명한 곳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철망 같은 걸로 바꿔갖고 안이 들여다 보이게끔 네. 이렇게 만들죠. 범죄자들의 좀 심리가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범죄 현장을 좀 이렇게 모색하는지? 저 대상지 설정할 때 네. 표고. 그러니까 표고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높낮이. 그렇죠. 네. 2차원과 3차원적으로 쉽게 숨을 수 있는 곳. 그럼 범죄자들이 이렇게 평지에서 도망가면 도망가면 저쪽에 있으니까 그냥 야, 저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이게 표고가 있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싹 빠져버리면 이제 못 찾게 되는 거군요. 예, 사실 요 공간.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요? 예. 딱 꼭지점이 딱 튀어나와 있죠. 네네. 근데 이쪽으로 잘 보세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 계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 안 보여요. 이 은폐 공간이 딱 나오죠.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골목 곳곳에 범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가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또 어떤 장소가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떨려. 저기 2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이게 힘들 것 같은데. 한 10초면 돼요, 10초. 10초만 올라간다고요? 예. 진짜요? 예. 전문 범죄자들은 네. 이걸 10초만 올라가나요? 네. 와. 방범창 같은 경우는 1층보다는 사실은 2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층에 방범창을 한 집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이런. 어서 방범창을 설치해주세요. 역시나 이곳에도. 범죄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신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럼 어디서 범죄 대상을 물색을 하나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뭐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이요? 예. 요즘 도서관에는 뭐 네. 취준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중생도 있고, 네. 뭐 여고생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도 있고.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주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그게 흔히 말하는 공공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 몰래 듣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뭐 술집 같은 데서 막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야, 나 내일 우리 어머니 내일 어디 가. 나 이제 혼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위험하죠. 네, 와. 큰 소리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말하지 마세요. 범죄자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SNS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게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나요? 보통 그런 소아 성범죄자들의 네. 잡아놓고 파일을 뒤져보면 수십만 장의 그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의 사진들이 네. 사람대로 착착착 있습니다. 와. 그러다가 만약에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면 범죄까지도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군요. 거기에 주소가 찍히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이름이 찍히거나 동호수가 찍힌 게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범죄자들이 딱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네. 부모님들이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어느 장소에 잘 다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SNS 사진. 절대 올리면 안 되겠죠? 자, 교수님, 오늘 제가 상식이 진짜 파괴되는 걸 느꼈어요. 이런 담장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쇠창살, 보안창도 2층에 더 필요하고, 그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카페 등에서 철저하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계획해서 돌아온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놀랬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상식들을 이제 상식과 다른 형태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을 파괴해서 범죄자 입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프로파일러가 된다고 하셨는데 화학과를 나오셨는데 화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실제 프로파일 하실 때 써먹어 보신 적이 있는지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어떤 현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냄새도 아니었고 화학약품 냄새도 아니었는데 이상 냄새가 조금씩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이제 그 냄새 포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요. 예, 그게 원래는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기계가 응용된 건데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그 사람의 발 냄새였어요. 발 냄새. 아, 발냄새, 발냄새를 갖고 네. 찾아요? 근데 사람마다 발냄새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 속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그 균이 변종이 다른 거죠. 그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지문 같네요. 지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와, 그래서 신기하다. 특이하게 또 입냄새도 다릅니다. 아, 그래요? 사람마다 입냄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프로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 간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다른 전공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화학과를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수사를 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나요? 제일 곤란한 거는 그런 네.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가 10건이 발생하면 실제로 한두 건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됩니다. 아, 정말이요? 예, 신고를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진술을 해야 되고 진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재판에서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가 있어 갖고 그러면은 그 연쇄성 성범죄자가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어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못 받으면은 이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영화에서 보던 막 되게 답답한 거군요.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해결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연쇄 살인보다는 연쇄 그 성범죄자들이 더 많을 확률이 더 있겠군요. 실제로 사건 처리하는 것도 그게 한 3, 40배 더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율이 5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네. 실제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뭐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제 성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격차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임금 차이가 우리는 100대 60 정도거든요. 네. 직장에서도 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그 성적인 대상으로 본 적이 많습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남녀 격차, 임금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군요. 네. 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직업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 퇴직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공무원직 끝난 다음에도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은 자문을 요구합니다. 아,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험이라는 것을 네. 일선 형사들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굉장히 자문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절대 그 적적한 노년 생활은 되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 바쁘실 겁니다. 계속 의뢰가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죠. 네.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혹시 시체를 많이 보게 되나요? 하루에도 뭐 10몇 곳씩 보고 그렇습니다. 계속 가서 그 부검하는 거 봅니다. 아이고. 왜냐면 왜 피해 시체에 칼자국이 나 있으며 뭐 상흔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지 그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찔렀는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했는가의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아, 그럼 그걸 다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관찰을 하고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네. 아니면 이게 실제로 뭐 다른 방식으로 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걸 보고서로 받는 거 하고 내가 가서 봐서 확인하는 건 전혀 천지 차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억울한 걸 꼭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서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무서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그게 프로파일러의 힘인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지만은 네.
시체가 발견되는 시간은 보통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잘 때도 튀어나가야 되고, 왜냐면 가장 먼저 가서 현장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과학수사대가 와서 증거를 보면은 망가집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진짜 빨리 쫓아가서 현장을 딱 보고 현장의 스케치를 머릿속에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할 때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직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많이 하셔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좀 포장을 해야 되는 아, 거죠. 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런 생생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보여줘서 좀 걱정이 돼요. 휴가도 있으신 거죠? 휴가는 있는데 잘안 가세요? 휴가지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네. 저는 꼭 추천합니다. 네. 물론 저한테 지난달에도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이 프로파일러가 되겠다고 메일이 오지만 다 혼내서 내줬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하겠다고 와요. 네. 그러면 진짜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만큼 보람 있는 직업은 없어요.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보람 있는 직업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도서관 잡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제가 만났던 분들이 전화기 안에 몇 분 정도 있는지 아세요? 13,038명이 있어요. 판매왕의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제가 경험한 거 아니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신동일이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사겠어. 야, 고객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작은 약속을 못 지키면요. 내가 왜 버려지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버려지는 거예요. What's that you got?